친구여 잔을 받아라. 1395년 3월 20일 임금이 새 궁궐의 양청에 주연을 베풀었다. 홍영통과 성여환이 잠저때의 친구들로서 참여하였다. 정도전이 시를 지어 올렸다. 금원의 봄빛은 깊고 꽃은 한창인데 옛 친구 불러서 술잔을 드니 하늘마저 때에 맞는 비를 내리어 이 몸 또한 우로의 은택을 깨달았도다. 아직 경복궁은 공사 중인데 일부 완성된 곳에서 잔치를 베풀었다. 잠절한 임금이 되기 전 머무르던 곳을 의미한다. 태조가 옛 친구들과 술 한잔을 기울일 때 정도전도 참석을 했다. 비는 농사짓는 나라에서 중요하다. 특히 봄비는 무척이나 중요한데 마침 이날 비가 내렸다. 정도전의 시는 두보의 시를 인용해서 비를 축하하고 임금의 은혜로 돌렸다. 두보의 추냐희우란 시가 있다. 그 시의 시작이 좋은 비는 때를 알아봄이 되니 내리네이다. 두보가 알록산의 난을 피해 떠난 사천성에서 비오는 봄날 밤을 노래한 최고의 서정시이다. 정우성 주연 영화 호우 시절이 이를 소재로 했다. 두보의 시를 읊은 정도전도 두보의 시로 연기를 한 정우성도 가뭄 끝에 내리는 밤비 같은 사람이다. 따라할 것을 따라해라. 1395년 6월 9일 임금이 당나라 태종의 고사를 본받아 즉위 이래의 사초를 보려고 했다. 대신과 대간이 상원 상서하여 옳지 못하다고 하니 임금이 이에 따랐다. 조선은 왕이 승하하면 다음 왕대의 전왕의 역사를 정리했다. 이것이 우리가 쇼츠로 읽고 있는 조선왕조실록이다. 실록을 작성하기 위한 기초자료가 평상시 신하들이 기록해놓은 사초이다. 당 태종은 사설을 열람하고 직접 수정했다. 그 이야기를 하며 태조가 그것을 보겠다고 했던 것이다. 임금이 사초를 본다면 사관이 정확히 기록할 가능성이 낮다. 역사서가 임금의 입맛대로 수정될 가능성이 크다. 당태종 이세민은 사설을 멋대로 고쳐 후대 황제들이 역사서를 입맛대로 쓰는 악습을 남겼다. 이세민은 약간의 수정도 아니고 아예 황제가 직접 주도하는 역사서술을 했다. 당태종이 큰 업적에도 불구하고 부정적으로 평가받는 이유이다. 조선은 필요에 의해 실록을 수정하게 되면 기존 실록을 없애지 않고 수정 실록을 둘 다 보존시켰다. 무엇을 수정했는지 비교하고 훗날에 냉엄하게 평가받는 것이다. 조선왕조실록이 유네스코 기록 유산이 된 가치는 이런 것에 있다. 하늘의 소리를 두려워하라. 1395년 7월 20일 천둥하고 번개가 치니 임금이 재변이라고 바른 말을 아래라고 명령하였다. 이것을 구원이라고 한다. 임금은 하늘이 내렸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임금이 잘못한 것이 있으면 하늘이 신호를 보낸다. 즉 자연재해를 하늘이 보내는 시그널이라고 생각했다. 가뭄이 계속되거나 지진이 나거나 임금의 잘못, 책임이라고 생각했다. 그럴 때 임금이 내가 무엇을 잘못하고 있느냐 하고 묻는 것이 구원이다. 임금은 구원을 통해 자신을 돌아보아야 했다. 임금의 구원에 대해 신하들이 올리는 상소를 음지상소라고 했다. 이런 문제가 있으니 고쳐야 합니다. 신하들은 이렇게 임금을 통제했다. 영조 때 재해에 대해 며칠이 지나도 임금이 구원하지 않으니 신하들이 항의했다. 영조는 깜빡 잊었다고 하며 자신은 종이에 써있는 하늘, 글자도 밟지 않을 정도로 하늘을 두려워한다고 변명했다. 세종도 등극하고 나서 가뭄이 계속되었다. 백성들이 힘들다. 임금이 고기 반찬도 줄이고 초가집에서 잠을 잤다. 백성이 밖에서 굶고 있는데 왕인 내가 어찌 편안히 잠을 잘 수 있겠는가. 자연재해는 애민사상의 척도였다. 죽은 자가 살아나다. 1395년 8월 28일 영흥부 박원이 병으로 죽으니 부인의 전 남편의 아들 김원경이 이튿날 장사를 지냈다. 4일 후 김용균이 무덤 앞을 지나는데 무덤 속에서 노비를 부르는 소리가 나서 그 집에 가서 말하였다. 그 노비가 와서 파보니 다시 죽어 있었다. 죽은 자가 다시 부활했던 것일까? 조선왕조실록은 이런 일까지도 기록하고 있다. 이에 앞서 3일 동안 우박이 내리기도 했다. 그리고 금성이 헌원성을 범하였다. 헌원성은 하늘의 별자리 중 성수에 속한다. 헌원은 사망호제의 헌원시에 해당된다. 대개 여주와 후궁들을 상징하는 별자리이다. 그래서 헌원성에 영향이 있으면 여주나 종친에 우환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이런 조짐이 있고 죽은 자가 4일 후에 살아있는 소리를 냈다니 뭔가 불길하다. 태조는 백악산에 제를 올리고 즉시 회암사에 가서 소제법석을 열라고 했다. 소제법석은 하늘의 불길한 징후를 미리 예방하고 복을 비는 불교법회이다. 조선은 국가 이념으로 성리학을 표방했다. 그러나 불교 문화와 풍습은 한 번에 사라지지 않았다. 야단법석은 형식이고 소제법석은 내용이다. 경복궁이 처음 완성되다. 1395년 9월 29일 대묘 종묘와 경복궁이 완성되었다. 대묘의 대실은 7간이며 당은 각계하고 실은 따로 하였다. 하나의 건물 내부에 여러 왕을 모셨다는 뜻이다. 공신당의 5간 종묘에는 그 왕의 신하들도 모신다는 뜻이다. 새 궁궐은 연침이 7간이다. 임금의 침전, 강령전을 말한다. 보평청이 5간, 연침의 남쪽에 있다. 평상시 출근해서 업무를 보는 사정전을 말한다. 정전은 5간, 조회를 받는 곳으로. 보평청의 남쪽에 있다. 행사를 위한 공간으로 근정전을 말한다. 상하층에 월대가 있다. 근정전은 2층의 월대 위에 있어 우러러보듯이 올려보아야 한다. 넓이는 동서가 각각 80척, 남쪽이 178척, 북쪽이 43척. 품계석이 있는 넓은 조정마당을 말한다. 전문 3간은 전의 남쪽에 있다. 현재의 근정문을 말한다. 오문 3간은 전문의 남쪽에 있다. 현재의 흑례문을 말한다. 뒤에 궁성을 쌓고 동문은 건축문, 서문은 영추문, 남문은 광화문이라 했다. 처음에는 궁성이 없었다. 나중에 궁성을 쌓고 사문을 만들고 광화문 등 이름은 세종 때 지어진다. 한양도성을 쌓다. 1395년 윤 9월 13일 처음으로 도성 조축도감을 두고 판삼사사
정도전에게 명하여 성터를 정하게 하였다. 종묘와 궁궐을 완성했으니 도성을 쌓아야 한다. 한양은 4곳의 산으로 둘러싸여 있다. 북에는 백악산, 동에는 낙산, 남에는 목멱산 남산, 서쪽은 인왕산이다. 4곳 산의 정상을 따라 도성을 쌓았다. 쌓을 자리는 역시 정도전이 지정했다. 정도전은 풍수보다는 사람이 중요하다고 했다. 그런데도 늘 이런 결정의 중심에 있다. 성터를 정하고 나서 백성을 동원했다. 조선은 농번기를 피하고 농한기에만 백성을 동원했다. 국가공사와 애민사상의 조합이다. 백악산 정상에서 동쪽으로 600척 간격으로 천자문으로 표시했다. 하늘 천으로 시작해서 근조조에서 공사를 마쳤다. 지금 길이로 18km이다. 공사 구간마다 담당 지역 표시를 했다. 공사 책임제였다. 정종 때 한양을 비우고 태종 때 돌아오니 성벽이 많이 무너졌다. 세종 때 크게 수리했다. 이후 훼손으로 몇 차례 수리해서 현재에 이르렀다. 한양도성은 세계 문화유산 등재를 시도 중이다.